안녕하십니까, 최주부입니다.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국가공무원법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부터 제12장 보칙까지 있는데, 이 영상은 제가 임의로 선정한 일부 내용만 정리한 것이니 전체 내용을 직접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1항 국가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2항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1호 일반직 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2호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3항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공무원 외에 공무원을 말한다. 제1호 정무직 공무원, 감옥,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남옥,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 제2호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항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 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7조의 2. 위법, 부당한 인사행정신고. 제1항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임용과 시험. 제33조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1호 피성년 후견인. 제2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3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6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7호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호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3조 휴직 파견 등의 결혼 보충 등. 제1항 공무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로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혼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혼을 보충할 수 있다. 여기서 제71조 제2항 제4호는 육아휴직을 말합니다. 제5장 보수, 제48조 실비 변상 등. 제1항 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2항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에 특수한 연구 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 변상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복무, 제55조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 직창이탈 금지. 제1항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2항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9조 친절 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의 2 종교 중립의 의무. 제1항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2항 공무원은 직무사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2조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1항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제2항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호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제2호 서명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제3호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제4호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제5호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제3항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이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2항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제3항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장 신분보장. 제68조 의사에 관한 신분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70조 직권면직. 제1항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3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가원이 되었을 때. 제4호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5호 제73조의 3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의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제6호 전직 시험에서 3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제7호 병력 판정 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 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 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제8호 해당 직급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여기서 제73조의 3 제3항은 직위 해제를 말합니다. 제71조 휴직과 제72조 휴직기간은 동시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항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호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호 병력법에 따른 병력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제4호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제5호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제6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휴직기간은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2항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호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 임시로 채용될 때 휴직기간은 채용기간으로 한다. 제2호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4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제5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제6호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호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73조의 3 직위해제 제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호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제3호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제6호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제2항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항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 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제4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 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항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4조 정년 제1항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제2항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제74조의 2 명예퇴직 제1항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가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제2호 경력직 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제3호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제4항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장 권익의 보장 제75조 처분 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1항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 등을 할 때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 제청권자는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심사 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1항 제75조에 따른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항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면직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할 수 있다. 제76조의 이 고충 처리 제1항 공무원의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장 징계 제78조 징계 사유 제1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호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80조 징계의 효력 제1항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제3항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제4항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제5항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항 공무원으로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 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직무 수행에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 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1장 벌칙 제84조 정치운동제 제1항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제84조의 이 벌칙 제44조 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 혹은 예비 국가공무원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